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젊은 멋진 사업가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온라인에서 그 렌탈 제품을 가장 잘 판매하는 서비스 렌트리를 만들고 있는 서현동이라고 합니다. 그 렌탈 제품 필요하실 때 저희 서비스에서 저희 렌트리 이용해서 하시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빠르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첫말만 들어도 무슨 서비스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렌탈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지, 품종 뭐 어떤 제조사이신 건지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다 유통사인지 뭔지. 저희는 다나와 같이 가격 비교하는 그냥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비교.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들어간 시장 자체는 그 생활가전 렌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같은 게 가장 크고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뭐 다양한 대형 가전들 이런 제품들 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일단 저희 렌탈로 구매를 만약에 고려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렌탈로 구매 가능한 모든 제품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품 선택부터 다 하실 수 있고 선택하고 나면 이제 이걸 취급하는 너무너무 다양한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이 판매자들이 견적을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보고 월 렌탈료, 그다음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비교해서 한 번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거의 최저가에 가까운 조건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판매자와 또 안전하게 계약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100% 모니터링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대표님 이거는 사실 실제로 뭐 정수기나 이렇게 렌탈을 쓰시는 경우들도 되게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늘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파트 앞에 그 전단지 붙어 있으면 거기로 전화해가지고 뭐 하거나 생각보다 좀 그 주먹구구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계신 걸로 알아서 렌트리 서비스를 그냥 고객 입장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뭐 앱을 다운로드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고 이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절차. 일단 뭐 렌트리 검색하시면은 저희 서비스가 나오고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나오고요. 웹 서비스인가요? 네네. 웹인데 앱도 있습니다. 웹이고 앱도 있다.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상황에 맞으시는 제품과 몇 개의 설문을 답변만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인기 제품,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원하시는 제품 몇 가지를 추리셔서 견적 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견적 신청 절차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판매자들로부터 견적을 그때부터 72시간 동안 받아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렌탈 같은 경우는 뭐 기간하고 이게 또 그 가격하고 이런 게 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저기 표준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가격 비교가 되는 건지. 너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시작하게 됐던 게 렌탈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무슨 정수기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다른 플랫폼에서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월 54,000원 같은 제품인데 여기는 35,000원 여기는 뭐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이 싼 것 같아서 딱 보면은 기간이 달라요. 이걸 내가 또 엑셀로 계산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이게 머리 터지거든요. 굉장히 사실 불필요한 거죠.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품 선택하시고 나시면 거기에 기간들, 그래서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그리고 이걸 셀프 관리로 할지 방문 관리로 할지, 방문 관리면은 몇 개월 주기로 오셔가지고 방문을 받을지 이런 것들, 그다음 필터를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매트리스면은 또 오셔가지고 뭐 청소해 주시고 하는 서비스 있는데 그거 할지 말지, 뭐 인덕션이면은 뭐 상판 갈지 말지, 그 많은 디테일한 계약들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바로 최저가 견적을 가장 최근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판매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주기 때문에 판매자 간의 비교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역경매 형태로 역경매가 맞습니다. 내가 맞는 조건만 하면 판매자의 그걸 받아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하면
계약까지 되는 거고 그 렌틀이 앱 또는 웹에서 네. 그냥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실제 최종적으로는 뭐 결제든 월 비용 납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냥 렌탈사에 하게 되는 건가요? 렌틀이 하게 아, 되는 렌탈사에 하게 됩니다. 저희는 네. 판매 중개까지만 하게 되는 거고요. 고객이 실제 계약은 렌탈사와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채널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자사몰 그 공식몰에서 그쵸. 그런 데 하든, 많이 있죠. 네. 예, 아니면은 뭐 방문 상담원한테 하시든 어디서 하시나 동일한 혜택으로 AS든 모든 보장 기간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렌트리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렌트리는 견적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난 이 회사랑 그 계약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랑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랑. 네, 고객과 회사가 계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렌트리가 요 계약에 들어가는 건 없고, 네네네. 예,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개 수수료 받는. 네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체크를 해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네네. 저희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이 렌탈사가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메타서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탈사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지금 전수를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고객분들이 설치를 받고 설치 인증 사진을 저희 쪽에 올리십니다. 그건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그걸 하셔야지 판매자가 예를 들어 현금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 에스크로를 해놨다가 그 설치 사진이 들어온 걸 보고 저희는 그거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반드시 인증을 해주셔야 될 니즈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게 또 복잡해진 이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고 계약 기간도 천차만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렌탈 뭐 그게 정상일 수도 있고 약간은 뭐 비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은품을 지급한다거나 네. 이런 게 생각보다 커서 맞아요. 그래서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네. 또 2, 3년간 그 해지하면 안 되고 네, 이런 네, 네. 것들이 복잡해서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대표님 그게 뭐 렌트리가 직접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합법의 영역인 건지 뭐 어떻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사은품을 어디까지 받으면 되고 네, 어떤 네, 네. 것들은 정식 계약인 거고 어떤 것들은 뭐 임용 계약인 건지 뭐 이런 게 되게 혼탁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이 계약 구조가 말씀하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왔고 여러 이제 변모를 거치면서 그쵸.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 관점에서는 계약 조건도 복잡하고 판매자 별로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믿고 계약해야 될지가 그쵸. 참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게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려보면요. 네. 일단 렌탈 비즈니스는 규제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규제를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네, 맞습니다. 렌탈이면 사실은 고객 신용도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금융 네, 금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 이거는 금융 비즈니스가 아니고 규제 산업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 간의 그냥 자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정하고. 여기랑 굉장히 좋은 말로는 자율이고 안 그러면 개판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가가오 가셔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내는 방식으로 30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매 수당이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판매 수당이 거의 뭐 30%에 육박하게 최대 많이 나가면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총 렌탈료예요. 굉장히 큰 거죠. 한 대 하면 거의 뭐 현금으로 한 50만 원씩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그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뭐 지원금이나 사은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팽배해지는 좀 불투명한 시장으로 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규제 산업이 아니어서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하지 않으면은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딱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수가 있냐? 예컨대 이런 거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통신 버티컬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거 설치하면 현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규제 산업이고 방통위에서 금액을 상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덜 줘도 안 되고 더 줘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데 여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자들이 정말 간을 봐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 건 거죠. 네. 정리해보면 사실은 받아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합법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받아야지 손해를 안 보는 구조인 거죠. 네. 저기 대표님은 원래 회계사
출신이신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렌탈 비즈니스 쪽으로 네네네. 들어오고 또 창업까지 하시게 되신 아, 거예요? 원래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회계법인을 회계사로 경력을 한 8년 정도 쌓았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하던 업무들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있는 회사를 M&A 하는 일들을 자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에 한 15개 정도의 국내 산업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렌탈 산업이 있었고요. 렌탈 산업을 이제 전체 숫자로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죠. 네네. 그리고 뭐 정수기 같은 경우는 가계 보급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공기청정기 80%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완전 레드오션에서 경쟁이 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렌탈사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구조였고요. 이게 하나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렌탈사들이 굉장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고객 관점에서 이용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정보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업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떠올렸을 때 렌탈이라는 부분에서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왜 창업하시게 됐는지는 충분히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반에도 설명 주셨고 사실 IR 때도 자세히 설명 주신 것처럼 이 렌탈 비즈니스는 정말 대표적인 이 투사이드 비즈니스여서 그리고 지금 뭐 말씀 주신 건 일단 B2C를 가정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뭐 B2B나 이건 다음에 좀 그러면 B2C의 고객들, 그러니까 렌탈을 하려는 고객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초반에 힘든 일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자분들이 왜 우리가 뭐 렌트리라는 거 만들었는데 유저가 많이 있다 그래야 또 공급자가 올 거고 혹은 공급자가 많아야 유저들이 올 건데 이 지금 1년 가까이 서비스를 시작하신 것 같아서 초반에 어떻게 좀 양쪽을 지금 키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뭐 그거에 뭐 노하우, 경쟁력, 장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대표님 너무 정말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애환이 주마등처럼 하시는 대표님이 있다고 맞습니다.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정말 그 처음에 이 하드 스타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항상 그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계속해서 여기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판매자들도 있는데 렌탈사라고 하는 굉장히 대기업인 거죠. 거기 원래 본사여야 되는 본사죠, 본사.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판매사. 네, 제조사, 판매사. 그러니까 보험업계처럼 보험이 있고 보험 판매법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총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까지 하면은 이제 세 개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고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일단 답을 저희가 지금 찾은 답은 일단 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면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가 저희가 뭐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얻게 된 레슨원이었고요.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플레이어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을 하는데 고객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뭐지? 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격 비교다. 네네, 저희는 가격 비교라고 봤던 거였고요. 사실 저희가 가격 비교 플랫폼으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는 맞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 이 산업 자체를 조금 재정의하는 것까지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이 작은 가격 비교부터 시작을 했냐?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사실 거기가 가장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가 고객이 돼서 인터넷에 견적을 올리고 판매자들을 하나하나 좀 만나서 오픈 카톡방에서도 만나고요, 맘카페에서도 만나고요,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도 만나고요. 중고나라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쪽지를 다 보내서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고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서 어떤 조건들이 어떤 판매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인지를 계속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제품인지만 선택해주면 우리가 견적표를 엑셀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줄게. 이렇게 좀 시작을 했어요. 1대1로 커스터마이징 해줘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을 다 구축해가지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자금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런 것도 가설이기 때문에 뭐 가설 검증 차원에서 상당히 현명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아, 네네네. 예. 서비스는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네, 22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주면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메일링 서비스에서 고객을 파악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그 전해 8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8월부터 한 반년 정도 하고 나서 서비스 런칭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만들어서 런칭을 했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차곡차곡 해서 지금 23개월 차, 22개월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IR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월 평균 성장률이 한 15% 네, 정도 15%. 나오면서 네. 예, 뭐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급성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 가장 그래요? 최근 월 거래액은 29억까지 이제 달성했습니다. 29억. 29억 거래액은 월 내는 렌탈료 누적액인가요? 아닙니다. 총 아니, 월 렌탈료로 하고요. 아, 총 네네네. 계약 금액? 네네네. 아, 그러니까 오케이. 네,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짜리를 뭐 2년을 한다. 네. 그러면 5 곱하기 24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네네. 총 금액. 그래서 이제 네.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럼 그 중에 아까 네.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네네네. 커미션을 네. 이제 받는 구조로 네네네. 돼 있고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뭐 실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되는 매출. 네네. 그게 실매출입니다. 네. 네, 대표님, 그 이제 그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유저들을 좀 모았고 네. 이 그 판매자 아까 뭐 본사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이쪽을 모으는 거는 사실 그 오픈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객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가져오면 되는 네네네. 거긴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딱 그 이 렌탈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업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가 더 생각났거든요. 하나는 그러면 이 통신 계약이야말로 여기 네네네. 말하는 휴대폰 계약 말고 네네네. 예, 인터넷 계약이야말로 가장 많이 하니까 이것도 렌트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비슷한 말씀하신 약간 뭐랄까 비정형 다품목 상품 네네네. 이거는 뭐 보험 이런 네네네. 것들도 사실 네. 비슷한 류에 속하지 네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네. 좀 그 업종을 네. 넓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확장 전략.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해주신 인터넷, 그 TPS라고 네. 유선 인터넷은 저희랑 굉장히 궤가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펀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팀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는 아주 빠르게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까지 확장하는 걸 고려를 해서 영업선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 서비스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품목을 넓히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이제 B2B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회원이 지금까지 3.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0% 정도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사업자더라고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냐면 예를 들어 치킨집을 여서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를 놓으셨는데 근데 주방 설비나 아니면 티오더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시스템 이런 네. 것 이런 것들 렌탈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품목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B2B까지는 아니고 B2B2C 정도의 사업자를 위한 렌탈이 되는 거죠. 거기 말씀해주신 건 비정형 렌탈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패키지로 견적을 드리고 렌탈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토타입, 뭐 베타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인터넷 서비스 쪽 확장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진출하는 거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네, 왜냐면 네, 통신사들이 워낙 강하게 네.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 현금 지원이나 상환품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준수하는 정도의 모디파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고객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B2C가 기본이지만 네. B2B2C도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질문 그걸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난 게 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사기보다 무조건 렌탈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뭐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움직여서 일해야 되는 우리 내부의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은 실제는 고객이지만 네, 거의 네. B2B에 가까운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3.5만 명 정도 이미 회원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렌탈을 했거나 추가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렌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네, 거는 뭐 네.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화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정보든 뭐를 줘야 이 유저들을 많이 그렇죠. 모을 거잖아요. 네, 그게 네. 파워가 될 네, 거고요. 네, 네. 그쪽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하고 네네네. 이상한 질문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 B2C의 네. 서비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탁탁 맥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렇고요. 일단은 마케팅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고객들이 제품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컨텐츠로 하고 있는 거죠. 리뷰, 네. 네네네. 후기, 근데 네. 리뷰 후기가 사실은 뭐 쿠팡이나 이렇게 저희가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거면 제조사의 편이 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후기를 받는 건 장점과 단점을 동수로 적게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건에 가까운 뭐 후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1000개의 장점과 1000개의 단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주려고 하면서 이 렌탈 제품이 특히나 이제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영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고객 입장에서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제품을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아주 정통적인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레퍼럴입니다. 이 레퍼럴 기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도 이제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아, 나 이번에 뭐 정수기 해야 되는데, 나 공기청정기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없나? 뭐 당근마켓에 그쵸. 물어본다거나 지인한테 맘카페에 물어보거나, 물어본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렌트리에서 나 했는데 괜찮았어 라고 하게 되고 그 소개해 주신 분께 저희가 소정의 소개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멀티플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제를 레퍼럴 기제를 좀 잘 닦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가격 비교나 이런 메타 서비스들은 사실 그 서비스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맞습니다. 각각 영역에서 다 나왔어요. 네네. 거의 다. 네네네. 근데 렌탈 쪽으로는 사실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경쟁 상황이 어때요? 일단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스타트업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메타서치라는 방식으로 온라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풀고 있는 팀은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 말고 잘하는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판매가 70%, 온라인 30%, 온라인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총판이라고 하는 채널들에서 팔리는데 그 총판의 비즈니스 방식은 홈페이지를 걸어놓고 그쪽 번호로 고객들이 인입이 되면 상담원이 붙어서 전화 연결시키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 뭐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한 200억 가까이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저희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뭔가 이거는 온라인 프로덕트로 만들었을 때 충분히 풀리는 문제야. 네. 버티컬이야. 라고 해서 접근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지금 저희가 독보적인 상황이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그거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이제 이렇게 하시는 회사는 자체는 거의 없었던 것 네네네.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나 이런 렌탈류들은 더더군다나 상품이 워낙 파편화돼 있어서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는 사실 뭐 저희도 이 쫄뚜루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까 그 통신 같은 경우는 아땡당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업체가 아까 총판의 개념으로 본인의 홈페이지에 하면 본인들이 통신사 여러 개 거 쫙 비교해서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해줘야 해서 나름대로 명성을 좀 쌓고 있는 방식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전통의 강자라기보다 전통의 그나마 우리가 호갱이 되지 말아야겠다 해서는 뭐 되게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나마 제일 많이 있는 게 펌프 게시판 같은 데였어요. 펌프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워낙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이 쇼핑의 빼꼬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역으로 이 셀러 판매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올리시고 아까 말씀하신 아직 그 구조화되지 않은 역경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 대비해서 뭐 렌트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은 거기에 어떤 뭐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략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프로덕트로 승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말씀 주신 pom프나 아니면 맘카페에서 쪽지를 받는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보다 적어도 저희는 더 개선된 경험을 드리는 게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아땡당 이런 데들 광고 굉장히 잘하고 옛날 방식이지만 아정당 이름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네. 아정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자주 나와요. 저희가 이제 경쟁 잘하는 경쟁 사실은 지금 매출 규모 내는 건 경쟁 대상도 아니긴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장사 수완도 네, 좋으시다고 잘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가설인 거죠. 온라인 프로덕이 고객 경험이 더 좋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전환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온라인 프로덕을 정말 잘 만들면 그거보다 더 낮은 고객 획득 비용으로 전환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프로덕을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아직까지 뭐 경쟁이 뭐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뭐 유사한 디지털. 그렇죠. 온라인 프로덕은 그런데 사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물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앞으로는 뭐 계속 뭐 그 렌트리만 이 시장을 독점할 건 아니고 워낙 그렇죠. 큰 시장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디지털 전환이 네,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네. 이 서비스의 핵심 뭐 경쟁력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경쟁사들이 네. 자금력 있는 경쟁사들이 들어올 때 뭐 네. 진입 장벽이라든지 진입 뭐 이런- 장벽이. 예. 네네네. 일단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한 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지금 실제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의 아주 간결한 휴먼 터치만 들어가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라이즈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담 개시하는 과정부터 종결되는 과정까지 대부분의 과정들을 거의 판매자들이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면서 상담 효율성을 높인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쪽으로 쌓이고 있는 이제 후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네. 들어가서 네. 뭐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고 조건 이게 맞춘 다음에 이제 그 견적 신청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견적서 보내고 그리고 그 판매자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다 렌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과정들이 저희는 이제 상담을 그 상담 과정을 보니까 네. 적어도 10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제품 추천부터 이 제품이 맞아요. 계약 조건 그다음에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전화로 하니까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과정들을 제품 선택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계약 조건을 이제 추천해주는 과정 이 모든 걸 다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자들이 원래는 전화통을 붙잡고 10분, 15분을 상담하고 나서 구매 전환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했는데 저희 쪽에는 실제로 다 이제 메이드 된 고객들이 들어와서 최종 주문 확정만 남은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규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고객의 뭔가 신용 평가 이런 것들이 필수이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고객들이 직접 견적을 넣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쪽에서 활동하셨던 이력들이 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성적으로 이 고객이 우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모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판매자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전국적으로는 렌탈사에게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일단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아까 이제 IR 하시는 동안 발표하시는 동안 그 렌트리 서비스를 간단히 써봤거든요. 써보셨어요? 웹상에 네. 그냥 있고 웹에서 바로 접속이 되고 제가 뭐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는 과정을 굉장히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경험이면 사실 렌탈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수준으로 뭐 경험 관리랑은 되고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이해를 좀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딱 그냥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정수기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이제 대표 업체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정수기 하면 웅진코웨이인데 그 안에도 여러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난 웅진코웨이 거 할 거야 네네네. 라고 하면 결국 웅진코웨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된다거나 네네네. 뭐 안마기는 바디프렌드 네. 뭐 이렇게 되는 뭐 공기청정기는 또 어디 이렇게 되면 지금 렌트리처럼 뭔가 이걸 비교해 줘야 되는 곳은 이 힘의 균형이 있어야 비교의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좀 매체사 혹은 그 실제 파워를 가진 곳이 너무 이제 파워를 갖거나 직접 진행해 버리게 되면 큰 리스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직접 진행하는 거를 사실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30년 이상 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당연히 자사몰이 있고 네. 당연히 직접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전체 판매에서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비율. 그 이유가 일단 인하우스로 상담을 시키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많은 수의 인원들을 상담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리소스를 최대한 밖으로 주고 성사수수료를 주는 게 이들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그 산업 구조가 계속 그러니까 이 총판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의 브랜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본인들이 인하우스로 상담원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렌탈사들도 그런 구조가 된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직접 운영을 했을 때 리스크는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오늘의 집 같은 데들도 지금 이 렌탈 이런 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정말 이 판매자별로 모든 혜택을 다 까놓고 비교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정말 비교를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더라도 저희께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조건을 만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직접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는 아주 높다고는. 네. 그럼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뭐 웅진코웨이나 바디프렌드처럼 그 어떤 브랜드화된 회사들도 네. 본인들이 온라인 직접 판매만 합니다. 이제 다른 렌탈은 뭐 총판이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니지만, 네,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거래 규모가 네. 뭐 향후 한 3, 4년 내에 어느 정도까지 회사의 거래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물론 뭐 네네네. IR 자료에 네네네. 간략하게 언급은 네네네. 되셨는데 네. 지금 최고 한 거래 규모가 29억까지 네, 맞습니다. 찍었다고 29억까지. 했는데 네네네. 예. 월 거래액 기준으로 하면은 네. 지금 저희가 한 6% 정도 달성을 하면 전체 렌탈 시장에서 네, 온라인 시장에서 한 온라인 6%, 시장에서 네, 6% 정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연 매출로 150억 정도를 달성을 150억.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BEP는 이미 달성. BEP는 사실은 지금도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매출로 보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체 GMV로 보면은 그거를 한 5% 정도로 나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곱하기 22니까 얼마일까요? 한 750억 정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네, 잠깐 쉬었다 쉬었다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